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노후 설계.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먼 미래의 일, 아니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급한 과제라 조급함이 들기도 합니까? 노후 대비의 중요성. 노후 설계는 단순히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핵심 열쇠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의 삶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준비해야 할 시간도 길어진다는 뜻이죠.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은퇴 후 20년, 30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여행, 취미 생활, 아니면 그저 편안한 휴식,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를 미루면 생기는 99%의 후회는 경제적 불안과 물가 상승과 의료비 증가로 인한 재정적 부담,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한 저축 고갈, 건강 악화 등이 걱정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 아울러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할 위험에 대한 걱정, 사회적 고립이나 인간관계 축소로 인한 외로움, 사회 참여, 기회 감소도 걱정되고요. 자아 실현 기회 상실, 새로운 도전과 학습, 기회 제한, 인생 이막을 위한 준비 부족, 가족에게 부담, 자녀들에게 경제적, 정서적 의존 등으로 가족 관계의 악화 가능성에 대해 걱정이 되면서 지난 날이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후회를 피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공포의 노후 빈곤. 지금 시작하면 99% 피할 수 있습니다. 노후 대비 핵심 요소. 지금부터 노후 설계를 시작하면 이 모든 문제를 피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노후 설계의 핵심 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정 계획을 세워 부동산, 주식, 펀드 등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장기적인 저축과 투자 전략 실천하는 것입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운동, 균형 잡힌 식단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취미 활동을 통한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큼 봉사활동 참여로 사회적 기여활동을 통한 자기 효능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술 습득으로 경쟁력 유지하면서 관심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은퇴 후 제2의 직업이나 창업 준비를 준비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틈틈이 남는 여가 시간에는 여행, 문화활동 등 버킷리스트 작성에 삶의 여유를 갖는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노후 설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좀 더 일찍 시작할 걸 하는 후회를 하지 않을 테니까요.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노후 설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당신의 노후, 천국일까 지옥일까?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바로 우리의 미래, 노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멀었는데 하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예요. 노후, 왜 지금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은퇴 후의 자신의 모습을 편안한 의자에 앉아 손주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나요? 아니면 세계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경험을 즐기고 있나요? 어떤 모습이든 그 꿈을 이루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하지만 아직 젊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아시죠? 눈 깜짝할 사이에 은퇴 시기가 다가올 거예요. 그때 가서 진작 준비할 걸 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99% 성공하는 노후 대비 체계의 비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99% 성공하는 노후 대비 책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비밀을 알면 여러분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60대의 재정 계획. 첫 번째 단계는 재정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어디에서 돈을 아낄 수 있을까요? 작은 절약이 모여 큰 금액이 된답니다. 그리고 저축. 월급의 최소 20%는 저축하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쉬워질 거예요. 60대의 재정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60대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재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60대가 재정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은퇴 후 생활비 계획.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퇴 후 생활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주 들었겠지만 국민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다른 수입원에서 얼마나 돈이 들어오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국민연금으로 150만 원, 개인연금으로 50만 원을 받는다면 총 200만 원이 기본 생활비가 되는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최소 6개월치 생활비, 즉 1200만 원 정도를 비상금으로 따로 모아두는 것이 좋아요.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생활비 충족 등 여러 기타 비용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60대에는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돈을 은행에 예금해 두는 건 현명하지 않아요.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는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익을 추구해야 하거든요. 전문가들은 주식 투자의 경우 미국 대형 성장주 위주로 30-40% 정도의 비중을 유지하라고 조언해요. 나머지는 ELS 주가연계 증권, 연금보험, 즉시연금, 부동산 리츠, 채권 등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 중 23개 상품을 1520%의 비중으로 가져가면 적절해요.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해요. 전문가들은 전체 자산의 10% 정도는 현금으로 보유하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답니다.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택연금을 고려해 볼 만해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제도예요. 이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죠.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의료비 지출 계획을 세우고 보험 커버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 실손의료보험이나 간병보험 등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죠. 유산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유산을 남길지, 또 그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 될지 미리 알아보고 계획을 세워두면 좋아요. 이렇게 생각보다 60대의 재정 계획 할 일이 많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응원합니다. 돈만큼 중요한 게 바로 건강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죠.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지금부터 건강한 습관을 들이면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돈만큼 중요한 게 바로 건강이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잖아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없으면 그 돈을 즐길 수도 없죠. 건강한 삶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 사례를 통해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규칙적인 운동의 효과를 보여주는 멋진 사례가 있어요. 한 직장인이 디지털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답니다. 이분은 12주 동안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자신만의 근력, 유산소 운동 루틴을 만들었어요. 특히 일주일 평균 10,000보 이상 걷기를 실천하고 기록했죠. 그 결과 12주 만에 5kg이나 감량했고 비만에서 과체중으로 체중 단계가 낮아졌어요. 더 놀라운 건 혈당 수치예요. 처음에는 평균 공복 혈당이 153mg 데시리터, 평균 식후 혈당이 151mg 데시리터였는데 12주 후에는 각각 132mg 데시리터, 110mg 데시리터로 크게 개선되었답니다. 이분의 말씀이 정말 와닿아요. 건강하고자 결심한 시기에 프로그램 덕을 많이 보고 있어요. 괜한 얘기가 아니고요. 아무래도 혼자 하면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헬스 매니저가 데이터를 확인해주고 피드백을 주고 선별된 정보들만 제공해주니까 계속 동기부여가 되었다 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꾸준한 운동은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혈당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음으로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건강한 식단을 위한 간단한 공식이 있어요. 바로 3-3-3-2-1예요. 이게 뭐냐고요? 우리가 먹는 식품을 크게 채소류, 곡류, 고기류, 과일류, 유제품류의 5개의 군으로 나누어서 성인 여성 기준으로 하루에 각각 3접시, 3공기, 달걀 3개, 2종이컵, 1컵을 먹는 게 이상적이라고 해요. 남성분들은 이보다 약 25% 정도 더 드시면 된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토스트나 시리얼을 먹을 때는 우유와 함께 섭취하고 점심이나 저녁에는 채소를 꼭 먹어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또 마가린 대신 버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면 건강에 정말 좋답니다. 충분한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랍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의 세포가 회복되고 근육 조직이 재건된대요. 또 수면은 우리의 두뇌를 설계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기억을 저장한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은 우리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줘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각하지 않은 수면 부족이라도 호르몬이 변형되고 면역 체계가 약화될 수 있대요. 반대로 적절한 수면을 취하면 면역계가 강해져서 감기나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3가지 기둥이에요. 이 3가지만 잘 지켜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매일 30분씩 걷기, 채소와 과일 1접시, 더 먹기,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 끄기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건강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투자, 전략, 저축만으로는 부족하고 인플레이션을 이기려면 투자가 필수적인데 60대가 투자 계획을 세우는데 고려해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저축만으로는 부족하고 인플레이션을 이기려면 투자가 필수라는 말씀 정말 맞습니다. 그럼 60대가 투자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자신의 투자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60대에는 일반적으로 안전 추구형이나 안정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죠. 이에 맞춰 5등급이나 6등급의 안전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죠?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채권, 부동산, 금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한 분야가 하락해도 다른 분야에서 보완할 수 있어 전체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답니다. 투자의 황금률 중 하나가 바로 장기 투자예요.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세요. 예를 들어 S&P 500에 25년 동안 꾸준히 투자하면 평균 연 8%, 최소 연 5%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복리의 마법이 여러분의 자산을 불려줄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우리 돈의 가치를 갉아먹는 무서운 녀석이에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 금,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특히 배당주나 리츠 같은 상품은 꾸준한 수익을 제공하면서도 인플레이션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골고루 만나게 되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어요. 특히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서 이 전략은 더욱 효과적이랍니다. 60대에는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안전자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전문가들은 전체 자산의 10% 정도는 현금으로 보유하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또한 고금리 예금이나 국채 같은 안전한 상품에도 일부 투자하는 것이 좋아요. 투자할 때 세금도 꼭 고려해야 해요. 예를 들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상품은 세제 혜택이 있어 유리할 수 있어요. 1점. 또한 주식 투자 시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혜택도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면 좋겠죠. 정기적으로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시장 상황이나 개인의 상황이 변할 수 있으니까요.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아요. 60대의 투자 계획. 생각보다 할 일이 많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응원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노후에도 큰 자산이 됩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외국어 또는 관심 있는 분야의 자격증 등을 공부해 보는 건 어떨까요? 평생 학습은 우리의 뇌를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줘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노후에도 큰 자산이고, 컴퓨터 활용 능력, 외국어 또는 관심 있는 분야의 자격증 등을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그 방법을 따라하기 쉽지 않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맞아요.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노후에도 큰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이 정말 배우고 싶은 분야를 정하는 거예요. 컴퓨터 활용 능력, 외국어, 아니면 관심 있는 분야의 자격증, 무엇이든 좋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여야 한다는 거예요. 손주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싶다면 그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또는 평소에 관심 있던 요리를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취미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자격증까지 따볼 수 있겠죠. 분야를 정했다면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볼까요? 예를 들어 6개월 안에 컴퓨터로 문서 작성하고 이메일 보내기, 1년 안에 영어로 간단한 일상 대화하기, 3개월 안에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편집하기 등이 될 수 있어요.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한 것으로 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제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찾아볼 차례예요. 요즘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배울 수 있어요.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관련 책을 찾아보세요. 초보자용 가이드북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나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강의들이 많아요. 지역 평생교육원,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언어학습이나 기술 습득을 위한 다양한 앱들이 있어요. 자, 이제 실제로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하루에 얼마나, 일주일에 몇 번 공부할지 정해보세요.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하루 30분, 일주일에 3번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월수금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공부하기로 정했다면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도록 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렵고 지루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힘들 때는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계획대로 공부했다면 맛있는 간식을 사 먹거나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는 거예요. 이런 작은 보상이 큰 동기가 될 수 있어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함께 배우는 게 더 재미있고 효과적일 수 있어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나 이웃을 찾아보세요. 함께 공부하고 서로 격려하면 학습 효과도 높아지고 즐거움도 2배가 될 거예요. 새로 배운 기술을 실생활에서 활용해 보세요. 컴퓨터를 배웠다면 가족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요리를 배웠다면 손주들을 초대해 직접 만든 요리를 대접해 보세요. 이렇게 실제로 활용해 보면 더 빨리 실력이 늘고 자신감도 생길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신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처음에 세웠던 목표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어떤 부분이 아직 어려운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목표나 학습 방법을 조금씩 수정해도 좋아요. 어떠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화이팅! 돈과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인간관계예요.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봉사활동이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풍부한 인간관계는 노후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최고의 보약이 될 거예요. 은퇴가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죠. 제2의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을 즐길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은퇴 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그만큼 노후가 풍요로워질 거예요. 이러한 것을 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노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로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긍정적인 태도는 모든 준비의 기본이 됩니다. 노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봄날. 노후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긍정적인 마인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마음가짐이 진정한 나이를 결정한다는 걸 아시나요? 긍정적인 태도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상황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은퇴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매일 긍정적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감사한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오늘 만난 따뜻한 사람, 맛있게 먹은 음식, 작은 기쁨의 순간들. 이런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뇌를 긍정의 렌즈로 바꿔줄 거예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지금이 배우기에 가장 좋은 시기예요. 요리 배우기, 외국어 학습,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등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 뇌는 더욱 젊어지고 활기차게 됩니다. 노년의 고립은 가장 큰 적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취미 모임 참여, 봉사활동, 경로당이나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손주들과의 갖는 시간 등의 인간관계는 우리의 정서적 건강을 지켜주는 보호막입니다. 건강한 신체 유지하기입니다. 몸과 마음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스트레칭. 건강한 몸은 긍정적인 마인드의 기본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기 위해선 부정적 생각이 들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즉시 멈추고 긍정적으로 전환하세요. 나는 늙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나는 경험이 풍부하다.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것도 지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바꿔 생각하는 것도 좋겠죠. 은평구에 사는 82세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외롭고 힘들어하던 그녀는 어느 날 요리 교실에 등록했어요. 처음엔 두려웠지만 점점 자신감을 얻었고 지금은 요리 자격증까지 취득했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야. 라고 말하는 그녀의 미소는 정말 눈부셨어요.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